네, 안녕하세요. 동동이 형입니다. 자, 오늘은 그 초보 개미 투자자님들을 위해서 좀 주식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해야 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저도 초보 때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도 뭐 이렇게 완벽하게 다 완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거나 혹은 온라인상에서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고 주식시장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운이 좋아서 그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또 그에 반해서 그 났던 수익들이 나중엔 다 손해로 다시 전환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실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면은 그게 참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긴 하지만, 그 개인 투자자 사실은, 이거를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이쪽 업종에서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다가 나와셔가지고 이렇게 리딩을 한다든지 혹은 단체를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니터도 4개, 5개 이렇게 펼쳐놓고 딱 그때그때마다 좀 더 우리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정보를 가지고 좀 더 많은 어떤 금액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수익을 내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핸드폰 하나 가지고 혹은 우리 집에 있는 노트북 하나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자체가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을 알고 기본을 지킨다면 또 수익이 잘 난다는 게 바로 이 주식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아니면 도다라는 그런 한방주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안전한 재테크의 투자의 어떤 방법으로 이걸 계속해서 수익을 1년에 뭐 20% 혹은 1년에 뭐 30% 정도 그 이상으로 수익을 낼 것인가라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의 투자의 어떤 방법에 따라 그게 충분히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보 투자자님들을 위해서 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가면서 좀 이 강의라고 말하면 제가 정말 조금 제가 부끄럽거나 혹은 좀 오버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좀 하고자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하나 해서 수익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게 수익이 정말 계속 나는 수익이냐는 거죠. 계속 두리번거려야 되고, 그리고 오르거나 그리고 내리거나 할 때마다 언제쯤 팔아야 되고, 조금만 내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공포 안에서 우리는 이게 주식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조금 안다면은 그런 카톡방이나 혹은 어떤 TV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추천하는 그 내용들을 스스로가 분석해서 스스로가 이거를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좀 쓰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제일 먼저 뭐 이야기할 게 참 많은데요. 저는 첫 번째로 어, 테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합니다. 글자가 좀 이쁘게 쓰고 싶은데 제가 글자가 조금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테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중장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기로 볼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자, 테마나 혹은 어떤 특정한 어떤 호재거리가 없으면 주가는 큰 상승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잘 모르신 분들은 한 보시면서 돈이 몰리는 곳이 어디고 수급이 어디로 몰리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일단은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을 보자.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단기로 보는 거는 어떤 단기성 호재나 혹은 모멘텀을 보자라는 거죠. 이 전부가 이제 테마빨이죠.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 때마다 테마빨로 오른다, 테마빨로 오른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자, 시장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그 단어 중에 삼성이 뭘 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많이 올랐죠. 처음에. 그리고 세계 최초. 네, 세계 최초 하면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뉴 테마.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세계 최초이기도 하고 새로운 테마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5G 있겠죠. 그동안 없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폴더블 폰 관련주, 뭐 요런 애들, 그죠? 요런 애들이 뭐 새로운 테마 혹은 세계 최초 요렇게 이제 붙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새로운 그 시장에서 신선하게 처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테마들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종목이나 그런 업종을 우리가 공략을 하면 괜찮다. 우리가 보통 포트에 뭐 이렇게 한 4종목, 5종목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거기 넣을 때마다 꼭 이런 거는 하나씩 꼭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단어를 일단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자, 이거 테마는 이걸 A라고 할게요. 자, 단어를 중요시 생각하고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정책, 정부 정책 수혜주를 공략하자라는 겁니다. 자, 2017년에 강하게 올랐던 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게 제일 먼저 뭐냐면은 탈원전이었어요. 말이 많았죠. 그죠? 그리고 인해서 이 탈원전을 해서 수혜받을 수 있던 게 뭐였죠? 신재생 에너지. 네. 이 신재생 에너지가 곽광을 받으면서 많은 그 상승을 했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자, 풍력 그리고 태양광. 최근에는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중국 관련을 해서, 왜냐하면 중국이 큰 소비하는 큰 대국이잖아요. 소비 국가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만들 때도 재료가 많이 필요하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태양광에 관련 어떤 내용들이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그렇지만 지금은 다시 이제 돌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2017년에는 이런 애들이 가장 이제 큰 역할을 했었죠.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웬만하면 이제 대장주를 공략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CS 윈드 뭐 이런 애들, 이게 N자가 EN자인지 저 N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똑같이 대장주로 OCI가 있죠. 그리고 하나케미칼 뭐 요런 애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지금 바닥에 다 돌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다시 한번 지금은 괜찮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어제 올렸었죠. 자, 그리고 때로는 대장주는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장주가 제일 세고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과연 어떤 애들이 있었나 라고 봤을 때, 사실 2017년 마지막에 뭐 다들 폭락할 때 그때 올라갔던 게 바로 수소차 관련주와, 그리고 뭐죠? 대선 테마주죠. 네. 대선 테마주는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은 수소차. 네. 수소차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부에서 이제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문정부가 1월 초에
또 이번에는 올 한해는 우리가 여기를 좀 중심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했는 게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규제 샌드박스가 있죠. 이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수소 충전소가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있습니다. 뭐 원격 치료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네. 자, 2018년도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보셔야 돼요. 왜냐? 자, OCI가 얼마나 올랐는지, 하나케미칼이 자 2017년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왜 이렇게 정부 정책주를 이야기하는가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수소차가 먼저 뛰었다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죠. 지금은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다시 반등을 하려는 추세에 모여 있고요. 자, 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는 사실 4차 산업 관련주입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드론도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AI, 그 인공지능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자율주행하고, 전부 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분명히 스마트 팩토리였는데 여기 보니까 또 인공지능도 같이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두 다리 세 다리가 이제 걸치게 됩니다. 그거 괜찮죠? 그렇죠? 그런 애들을 공략하면 좋겠죠. 자, 우리는 테마빨, 그리고 이런 신선한 단어가 들어간 테마, 그리고 정부 정책, 정부가 밀어주는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그 규제 샌드박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각 아파트나 집에 전기차 충전 콘센트를 어떻게 한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뭘까요? 그럼 그럼 전기 부품, 그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차에 들어가는 전장들, 그러면은 콘덴서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관련된 주들이 참 많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거에 대해서. 자,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색깔 좀 바꿀까요? 색깔 좀 바꿔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색깔을 바꾸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자, 첫 번째로 이렇게 해야 되구나. 지금 아직 노트 9인데도 아직 조금 익숙함이 좀 덜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신선한 단어죠. A, B. 그 다음 B는 정부 정책, 수혜, 업종을 공략하자. 자, 이제 C가 되겠습니다. 이 C는 이제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가 될 수도 있고요. 중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 뭔가 있는가, 이제 요런 것들이죠. 자,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소비주가 굉장히 좋았죠. 네, 중국 소비주. 자,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그 무역 협상이 좋게 흘러가면서 중국 기업,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지금 막 급등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런 애들이 과연 실적을 가지고 올라갔냐는 거죠. 걔들이 지금 계속 우하향을 하면서 거의 밑으로 꼬라박다가 지금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게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호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그런 애들은 괜찮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싼 가격으로
싼 가격에서 지금 들어갈 만한 자리들이 있었죠. 뭐냐면 여행, 투어 관련주, 모두 투어, 하나 투어가 있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그 다음에 항공주. 제가 항공주도 주말에 지난 토요일에 올렸는데 지금 막 좋죠. 무지하게 잘 올라가죠. 그리고 면세점류, 면세점주. 그리고 굳이 이제 넣자면은 이제 최근 아니죠. 한 2, 3년 전만 해도 이제 중국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그런 걸 수출을 많이 했었죠. 그래, 드라마 제작, 혹은 영화 제작, 혹은 엔터주, 뭐 요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중국에 좀 영향을 받는 어떤 그런 역할을, 그런 어떤 업종이다, 섹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최근에는 이제 싼 가격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그런 이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소비를 할 만한 어떤 그런 그런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된다라고 인해 가지고 지금 강하게 지금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요런 애들은 중국 기업, 상장된 중국 기업 단기지만, 자, 요런 애들은 한 중기로 좀 볼만하죠. 네. 자, 요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또, 전화도 오네요.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자, 3월 27일인가요? AACR인가요? 미국 암학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결정돼 있는데, 작년엔 4월에 했었거든요. 2017년에 4월에 했는데, 자, 그때는 그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또 강하게 또 주목받으면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원래도 지금 현재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으로 준비돼서 올리려고 있는 애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신라젠이라든지 뭐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정리해서 한번 올리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막 올라가고 있는 중간에 막 올라탄다기보다 바닥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안전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수익을 낼 만한 뭐 그런 자리를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자, 그런 애들 3월 말까지는 괜찮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북주. 대북주는 대부분 이렇죠. 뭐 1차 파동, 2차 파동, 그리고 3차 파동 지금 현재 중인데, 어떤 거는 아단티처럼 많이 올랐고요. 어떤 거는 지금 아직 밑에서 지금 서로 엇갈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주곤 있지만, 이 대북주도 그죠? 대북주라는 건설이라든지 비료 혹은 관광, 뭐 그리고 대북 광물 관련된, 그리고 북한을 중심으로 한 그 러시아와 한국 간의 가스관 설치, 가스관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그 철강이죠. 그리고 또 밸브 관련주들, 그리고 또 뭐 철도를 깔겠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철도를 깔겠다고 해가지고 철도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그리고 철도에 들어가는 뭐 시멘트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에 들어가는 아스팔트 까는 관련주라든지, 뭐 기타 등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주, YS 패널이라든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 것도 대북주 관련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낮은 가격에 좀 괜찮은 자리에서는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마. 네. 우리가 이런 테마나 이런 호재가 있는 것만 우리가 들어가자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초보 투자자님들이 조금 좀 개념을 조금 잡아 가시는 어떤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거니까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2017년 12월 수소차와 같이 떴는 게 바로 대선 테마주죠. 네. 대선 테마주는 한국당 전당대회가, 자, 2월 17일, 27일인가요? 하여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였는데 12월 한 초중순부터 해가지고, 그죠? 황교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황교안하고 오세훈, 뭐 등등등 분명 있었죠. 자,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여당에서는 유시민,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가 이제 살짝살짝 들어오르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또 뭐 이낙연인가요? 제가 그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네요. 하여튼 요런 분들이 테마주가 엮여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대선 테마주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지지난주인가요? 그 실시간 방송 하면서 그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영상 한번 보셔도 좋고요. 자, 4년 혹은 5년마다 우리가 대선을 가집니다. 자, 그럴 때마다 자, 대선 전에 한번 살짝 급등하고 이번에 급등하고 작년 12월부터 해서 2월까지 급등하고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 또 있다가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사이 한 번 더 올리고요. 또 한번 대선 때 한번 심하게 한 번 더 올리고요. 자, 그리고 대선 끝나면 이제 무너집니다. 자, 요런 주기가 있어요, 대선은. 자, 요런 것도 좀 우리가 알고 가자라는 거죠. 자, 대선 테마주가 만약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요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여기 뚫고 난 뒤에는 이렇게 올라가죠. 자, 요런 데를 잘 포착하자. 요런 데 이렇게 상승 시작하기 전 그런 데를 잘 공략하자라는 게 대선 테마주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또 있죠. 그 테마 중에 전기차. 아까 저기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중에 또 하나가 있었죠. 그 전기차를 이제 조금 더 충전소를 더 늘리고자 하는 게 어떤 모습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현대에서도 그렇고요. 기아에서도 그렇고 100% 전기로만 가는 그런 차들이 이제 판매가 시작됐고 정부에서도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그리고 기대되는 테마 업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실적이 받쳐주면서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내려가는데요? 그렇지만 주봉상을 봤을 때는 실적이 받쳐주는 어떤 전기차 관련주들은 주봉상으로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려가는 요 순간 요 찰나만 보고 이게 안 좋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나는 초보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식의 시장들을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라든지 송충이를 봐야 되시 나무 껍질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전기차에도 보시면은 그냥 전기차 그러면 그냥 전기차가 아니죠.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주가 있겠죠. 그리고 전기차 그러면 또 자율주행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어떻게 움직이죠? 배터리죠. 2차 전지 만드는 재료 부품 그리고 인프라죠. 자, 충전소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뭐죠? 배터리를 만들어야 돼요. 배터리 관련주도 뭐 아시다시피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가장 큰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주는 배터리 관련주죠. 자, 요런 애들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어떻게 가격이 괜찮고 추세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봉상이나 일봉상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잡는 거 아니죠. 밑에서 돌려가지고 올라갈 때 밑에서 상단까지 뭐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테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초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자, 다시 까만색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는 테마를 혹은 업종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A가 단어죠. 뉴 단어. 삼성 세계 최초. 그리고 기존 시장에 없었던 뉴 테마. 자, B는 뭐죠? 정부 정책 수혜주. 자, C는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호재라든지 혹은 세계적인
트렌드 뭐 이런 거죠. 네. 자, 그 중에 테마 중에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갤럭시 S10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갤럭시 S9, 10, 8, 9, 10 이거를 언팩할 때는요. 꼭 이제 연초입니다. 보통 2월 혹은 3월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두 달 전부터 그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갤럭시 S9하고 10하고의 차이점 크게 봤을 때 뭐 보안 뭐 지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보안 시큐리티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급등했고요. 그리고 렌즈가 보통 한 2개씩 들어갔는데 이제는 5개씩 들어간다는 렌즈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2개 들어가다 5개 들어가니까 그 매출은 2배가 넘겠죠. 네. 자, 요런 애들 새로운 것들 좀 새로워지는 것들 혹은 수혜가 될 만한 애들을 공략하자라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매년 2월, 3월에 이게 언팩 행사를 하니까 12월부터 혹은 1월 초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승부 들어가면 되겠죠. 물론 자리가 좋은 자리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죠. 좀 평소보다 한 달 일찍 뛸 수도 있고 보름 일찍 뛸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혹은 재작년에 비해서. 그거는 이제 미리 우리가 이게 이런 이벤트가 있었지. 그럼 내년 2월을 우리가 생각하고 12월 초쯤 되면 이제 하나하나 사사사 모아가지고 그 관련주를 이제 돌려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 외국인이나 기관이라든지 혹은 누군가가 눈에 띄게 매집을 하면서 바닥에서 또 그런 모습이 분명히 보일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미세먼지 관련주. 요즘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 관련주도 차트가 뭐 이렇게 좋아졌을 때, 자, 요럴 때는 이제 공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전 고점, 이전 저점 상단선까지 뭐 터치를 할 때 수익을 낸다든지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 구제역, 그 다음 지진, 그리고 뭐죠? 플루, 뭐 이런 등등등 애들은 그동안 식상해요. 식상한 테마는 건들지 말자. 왜냐하면 시장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애들 가지고 시장의 어떤 수급을 움직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지카 바이러스 있잖아요. 처음에는 강하게 뛰었어요. 처음에 강하게 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약하게 뛰고요. 세 번째는 흐지부지합니다.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래서 식상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반드시 좀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깨끗한 나라가 차트가 옆으로 길게 행보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행보하다가 하길래 제가 샀습니다. 그러는데 강하게 뛰었죠. 자, 깨끗한 나라가 강하게 작년에 뛰어가지고 저는 수익을 많이 냈는데 거의 상한가 2번을 갔어요. 그 이유가 자, LG 그 구본무 회장인가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 내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아들에 관련된 그 기업이 깨끗한 나라와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이름이 상보라는 그 회사랑 이름이 좀 비슷한 어떤 그런 기업이었는데 그 두 회사가 갑자기 뛰었죠. 물론 그 세력들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매집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수급을 물량을 잘 보유해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기술적으로 차트가 좋았을 때 매집이 된 거를 보고 공략을 한다든지 그렇지만 물론 그 언제 띄울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상승이 혹은 아니면 이런 단기적인 어떤 괜찮은 어떤 호재들 그때그때마다 있는 그런 호재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새만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공항 자 대구공항이 이전 부산공항이 이전 그리고 또 새만금에 또 예타 면제 관련주로 해가지고 새만금에 또 공항을 또 신설한다 그래가지고 그 관련주들이 중간중간에 폴짝폴짝 뜁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전의 가격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고점이면 사지 말고요. 지금 현재 저점을 만들어서 올라갈 때 그런 자리가 보인다면 이제 사야 되는 거죠. 어떤 매집의 어떤 모습이 살짝 보인다든지요. 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많죠. 테마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내가 이게 상승의 어떤 동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승의 어떤 흐름에 충분히 이 시장에서 중심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를 잘 공략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얼마 됐죠? 벌써 30분이 됐네요. 자, 오늘 초보 개미 투자자님들을 위한 주식 이야기 지금 1탄을 했습니다. 자, 테마빨이 있는 거를 공략하자라는 내용으로 했고요. 한 번씩 제가 이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목표가 설정, 그리고 손절가 설정, 그리고 매수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바닥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포트를 어떻게 관리하나, 그리고 현금 비중 관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대장주의 역할이 어떤 게 있는가, 대장주, 큰 대형주, 중소형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그리고 추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건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실력이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분명히 늘어나 있으셔야 돼요. 항상 카톡방이나 혹은 TV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냥 매수가나 목표가, 손절가 달라 그렇게 하시면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요. 꾸준한 수익을 내기가 힘들고, 낸다 하더라도 큰 수익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찌들어갑니다. 내 건강이 찌들어갑니다. 알고 사자. 그리고 내가 파야 될 곳, 내가 사야 될 곳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건강한 투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안정된 투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좀 믿습니다. 카톡방에서도 한 번씩 제가 좋은 것들 좀 이렇게 올리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 특히 이제 완전 아직 내 매매 기준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거나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접근해야 되는지 전혀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히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꾸준히 옆에서 나고자 없이 계속 뛰지 못할지언정 천천히라도 꾸준히 걸어서 완주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동이 형아,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초보 때 시작할 때 주위에 아무런 멘토나 아무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굉장히 단단한 바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정말 누군가는 최소한 후레쉬라도 비춰주자, 최소한 등대라도 대줘서 방향이라도 알려주자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런 생각들을 한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딩개미고 남편개미, 아빠개미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세력을 터는 어떤 그런 개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조금 힘들시더라도 조금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만 다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최대한 제가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 제가 모아서 또 항상 노력하는 동동이 형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